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1부 김두원입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코스피가 이번 주에는 사상 처음으로 2,500선 고지에 발을 디딜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에 기업들의 호실적을 원동력으로 지수가 역대 최고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반대로 한풀 꺾인 실적 성장세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의장 인선 등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일 수 있다는 관측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KF투자증권연구원은 이번 주 코스피가 2,460에서 2,530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는 미국을 필두로 글로벌 경기 확장 기대감에 따른 주식 등 위험 자산 선호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3분기 실적 전망치가 지난달과 비교하면 소폭 감소하고 있어서 지수 상승세가 가파르지 않을 수 있다는 예상도 있습니다. NH투자증권연구원은 미국의 경기 개선이나 한국의 수출 호조는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환경으로 꼽히지만 실적 추정치 하락과 차익 실현 매물 등의 요인으로 지수가 횡보할 수 있다며 3분기는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하겠지만 추정치는 한 달 전보다 0.7%가량 낮춰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번 주 코스피가 2,450에서 2,500선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연준의 의장 선임 절차도 우리 증시에 영향을 끼칠 요소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현재 판도는 제롬 파월 현 연준 이사,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각축전을 벌이고 존 테일러 스탠퍼드 교수가 가세한 형국이라며 파월 이사와 제닛 옐런 현 의장 등을 제외하고 거론되는 인사 대부분이 매파적 색채가 우세하다는 점이 시장의 고민을 키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이렇게 여러 가지 대내외 요인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소식들 챙기시면서 시장 흐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먼저 지난주 금요일 국내 시장 마감 동향과 함께 전거래일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온에어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전거래일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입니다. 코스피가 4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이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오후 들어 상승폭을 확대해가면서 2,490선 코앞에서 장을 마쳤는데요. 이날 코스피의 상승세는 미국 증시가 호조세를 보인 데다 다음 주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3분기 국내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좋은 결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차기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 비둘기파 인사인 파월 원준 이사가 지명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국내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407억 원, 또 1,751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하면서 장을 닫았고 외국인은 홀로 1,615억 원을 사들이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코스피 지수입니다. 0.67% 상승하면서 2,489.54포인트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코스피 시장 마감 동향 살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기술주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 개인의 저가 매수와 또 전일 급락했던 시총상위 제약업종 등의 반등 등으로 3일 만에 상승하는 모습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세한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42억 원과 또 62억 원을 덜어내면서 장을 닫았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홀로 178억 원을 사들이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세한 지수입니다. 코스닥 시장 0.88% 오른 672.95포인트에 장을 닫았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마감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종별로는 보험과 전기전자의 상승폭이 두드러진 가운데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률을 보이면서 장을 닫았습니다. 화학과 철강금속, 운수창고, 증권 등만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등락이 조금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43,000원가량 오르면서 269만 2천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시가총액 2위인 SK하이닉스는 3위인 삼성전자 우선주와 함께 모두 2%대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삼성물산과 한국전력, 삼성생명,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신한지주와 SK텔레콤 등도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달리 포스코와 LG화학, 또 네이버, 현대모비스, KB금융, SK이노베이션 등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자동차와 SK는 전체적으로 전일과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 외국인과 기관 상위 매매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또 한국항공 우주순으로 사들이면서 장을 닫았습니다. 기관에서는 SK하이닉스, 또 삼성생명, 한국전력 순으로 빨간불을 키우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은 SK하이닉스와 또 두산중공업, 효성순으로 팔아치우면서 장을 닫았고, 이 기관에서는 삼성전자와 NC소프트, 삼성바이오로직스 순으로 덜어내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상위 종목입니다. 이 외국인은 신라젠과 휴젤, 안랩 순으로 사들이면서 문을 닫았고, 이 기관에서는 파라다이스와 BH, SK머티리얼즈 순으로 사들이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은 셀트리온과 에코프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순으로 팔아치우면서 문을 닫았고, 기관에서는 세원과 에코프로, 또 한글과 컴퓨터 순으로 팔아치우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국제유가와 또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문을 닫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유가입니다. 이 국제유가가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 9월 생산자 물가 잠정치는 8월보다 무려 0.5%나 상승하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국내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또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는 만큼 가계 부담이 조금은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국제유가 상승이 생산자 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 권철용 한국은행 물가통계팀장은 지난달 생산자 물가는 이 석유 제품과 1차 금속 제품을 중심적으로 올랐다며 이 국제 가격이 상승한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국제유가입니다. 51.84달러로 마감을 지었고 0.64% 상승한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계속해서 뉴욕 증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난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뉴욕 증시는 이 주식시장 주요 지수는 이번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주에도 뉴욕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주요 대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고 이 미국 정부도 경제 지표를 다수 발표하는 만큼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전문가들이 전했습니다. 우선 이번 주에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수의 기업의 3분기 실적이 발표됩니다. 이 다수의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과 또 세계 최대 방산업체 로키드 마틴, 미국 자동차 회사 포드 등 이 S&P 500 지수 기업 500개 가운데 190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 지수입니다. 네, 다우지수 0.71% 오르면서 23,328.63포인트의 장을 닫았습니다. 계속해서 나스닥 지수입니다. 0.36% 오른 6,629.05포인트의 문을 닫았습니다. 네, S&P 500 지수입니다. 0.51% 오른 2,575.21포인트의 장을 닫았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까지 마감 동향 살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유럽 증시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20일 일제히 보합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전날 스페인 카탈루냐 분리 독립 이슈에 대한 불안 등으로 급락한 유럽 주요국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다시 상승 마감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 관망 심리가 짙어진 탓에 오름폭을 반납하면서 전날과는 거의 변동 없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독일 증시의 경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이 독일 자동차업체의 단말 편의와 관련된 BMW를 예고 없이 조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장후반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자세한 지수 영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지수 보합권에서 머물면서 7,523.23포인트의 장을 닫았습니다. 계속해서 프랑스 깨크 지수입니다. 0.08% 오른 5,372.38포인트의 장을 닫았고, 이 독일 닥스 지수 또한 0.01% 오르면서 12,991.28포인트의 장을 닫았습니다.
네, 전거래일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예상 체결 지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2498.68.68포인트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입니다. 674.51포인트의 장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양장 동시효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인데요. 네, 전일 대비 1.37% 오르면서 272만 9천 원의 현저가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주보다는 3만 7천 원가량 상승한 모습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코스피 시장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하락하는 모습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전일 대비 1,000원가량 하락하면서 15만 원쯤의 현재가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이 등락률은 0.66%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종목 역시 파란불을 켰습니다. 1.19% 내리면서 33만 3천 원에 현재가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이 전일 대비 4,000원가량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현대모비스입니다. 1.81% 내린 24만 3천 원의 현재가 출발 중에 있습니다. 전일 대비 5천 원가량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롯데제과입니다. 현재가 16만 6천 원에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네, 전주에는 약간은 지지부진한 모습 시현해주면서 보합권에서 머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전주 내내 상승률을 보이다가 오늘 오전장에는 약간 주춤한 모습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등락률 0.89% 하락하면서 현재가 27만 8천 원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리온홀딩스입니다. 전일 대비 300원가량 하락하면서 22,650원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31%가량 하락한 모습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포스코입니다. 1.19% 내리면서 33만 3천 원에 현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4천 원가량 하락한 모습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카카오 종목입니다. 전일 대비 1,000원가량 하락한 모습 시현해줍니다. 현재가는 14만 9천 원에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전일 대비 0.67%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셀트리온입니다. 1,500원가량 하락하면서 17만 6,500원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등락률 0.84% 내린 채 이어갑니다. 네, 이어서 CJ 홈쇼핑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20% 내린 19만 4,900원의 현재가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전주 대비 400원가량 하락한 가격으로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파라다이스입니다. 전주에도 보합권으로 머물더니 오늘 오전장에도 약간은 지지부진한 모습 시현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가 17,800원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서울반도체입니다. 26,900원에 오늘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350원가량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등락률은 1%가량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SM입니다. 0.82% 오른 39,900원에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전일 대비 250원가량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입니다. 27,400원에 현재가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양장 동시효과였습니다. (2017년 10월 23일) 월요일 국내 시장 문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출발 흐름은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간밤 아시아 시장과 전일 국내 시장 마감 동향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남우 앵커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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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우입니다. 네, 먼저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우 앵커 전해주시죠. 지난 금요일 우리 코스피 시장은 사흘 만에 다시 한번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16.48포인트 상승하면서 2,489.54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2,015억 원 순 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 기관은 1,746억 원, 개인은 412억 원가량 물량 덜어냈습니다.
상당수 업종 역시 업종지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보험이 2.7%가량 가장 많이 오른 가운데 전기전자와 의료정밀이 모두 1.7%와 1.2%가량 상승폭 시현했습니다. 섬유의복과 의약품, 비금속광물과 기계, 전기가스업과 건설업 등이 모두 상승한 가운데 화학과 철강금속, 운수창고와 증권 등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순매수로 1.62% 상승한 269만 2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7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78% 상승한 8만 1,200원으로 장을 마치면서 8만 원대를 다시 한번 회복했습니다. 현대차가 보합 마감했고 포스코와 LG화학, 네이버와 현대모비스 등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삼성생명은 금리 인상 기대감과 삼성전자 지분가치 부각으로 3.2%가 넘게 상승폭 시현했습니다.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전력이 0.61%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 원전 건설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두산중공업은 장중에 하락 전환하면서 1.27%가량 낙폭을 시현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기술, 우리기술과 한전 KPS 등이 1%에서 5%대로 상승폭을 시현했습니다. 코오롱은 다음 달 6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티슈진의 공모가 확정 소식에 0.4% 가까이 상승폭 시현했습니다. 상승과 하락 종목은 각각 458개 종목과 330개 종목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마감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전거래일보다 5.85포인트 상승하면서 672.9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19억 원과 60억 원가량 순매도한 가운데 개인이 186억 원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출판 매체 복제가 8.4%가량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음식료 담배와 제약, 화학과 운송 장비 부품, 건설과 IT 종합 등이 뒤를 이어서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섬유 의류와 일반 전기전자, 기타 제조 등은 업종지수 하락세를 시현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셀트리온이 1.6% 상승하면서 17만 8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뒤를 이어서 신라젠이 8.6%가 넘게 오르면서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흐름 가져갔습니다. 장중 한때에는 56,500원으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로엔이 모회사 카카오와의 시너지 기대감에 12%가 넘게 급등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장중에 11만 8,100원을 터치하면서 52주 신고가를 역시 다시 한번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휴젤과 바이로메드, 코미팜과 컴투스, 파라다이스 등이 오른 반면 CJ E&M과 메디톡스, 포스코캠텍과 펄어비스 등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동차 공조 관련 장비 부품 업체인 채원은 코스닥 상장 첫날 상한가로 장 마쳤습니다. 지난 16일 상장 이래 사흘 연속으로 상한가 행진을 이어갔던 상신전자는 5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19.49% 하락한 36,1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체인 리드는 1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소식에 14%가 넘게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원전 해체 관련주로 분류된 오르비텍은 14.25% 급락세 시현했습니다. 한편 걸그룹 트와이스가 컴백을 앞둔 가운데 JYP 엔터테인먼트가 장중 11,300원을 기록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승과 하락 종목은 각각 674개 종목과 444개 종목이었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1.14원 정도 하락세 보였습니다. 1131원에 거래를 마쳤고 코스피 200 지수 선물 12월물은 전거래일보다 2.15포인트 상승한 329.6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먼저 전거래일 마감 동향부터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거래일 특징주 4가지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 LG 이노텍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이익 성장의 초입 국면이라는 증권사의 분석이 나오면서 LG 이노텍의 주가가 하루 만에 반등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거래일 KB증권은 LG 이노텍의 4분기 광학솔루션 부문 매출액이 2조 원에 근접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나타낼 것이라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또 이어서 3D 센싱 모듈 부문은 내년부터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 한 달간 LG이노텍의 주가는 북미 고객의 신제품 출시 지연과 하반기 실적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서 8%가량 빠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향후 빠른 주가 회복이 기대된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글로벌 경쟁사 대비 가격 매력이 높기 때문에 정보기술 부품 업종 중에 최선호주로 제시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LG 이노텍 종목의 오늘장 주가 흐름도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오늘 오전장에서는 0.3% 정도의 상승폭 가져가고 있습니다. 500원 상승하면서 15만 8천 원 선에서 주가 형성돼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안랩 종목입니다. 안랩이 창립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바른정당은 분당 이후 교섭단체 지위를 잃게 될 경우 남은 의원들이 국민의당과의 교섭단체를 꾸리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안 대표는 20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국정감사가 끝난 뒤 11월부터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안랩 종목의 오늘 오전 구간 출발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도 0.7%에서 0.9% 사이에서 등락률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400원 상승한 5만 2천 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은 하이트 진로 종목입니다. 하이트 진로가 최근 일어난 파업에도 불구하고 3분기 실적 상승 기대감에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흥국증권은 맥주 부문의 3분기 판매 증가가 돋보인다며 하이트 진로의 3분기 실적을 긍정적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하이트 진로의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한 5,160억 원, 영업이익은 52%가량 성장한 420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특히 필라이트 등의 신제품을 포함한 맥주 판매량은 2분기 30만 상자에서 3분기에는 250만 상자로 늘어났다며 맥주 사업 매출액만 전년 동기 대비 10.4% 증가한 2,300억 원가량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파업이 길어지면 4분기 실적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당분간 주가 하락 가능성이 있지만 실적 성장에 따른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한 만큼 저가 매수를 추천한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하이트 진로 종목의 오늘장 출발 흐름입니다. 현재 1.55%가량 상승폭 시현하면서 26,150원 선에서 주가 형성돼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특징주는 한국전력 종목입니다. 신고리 원전 5, 6호기의 건설 재개 권고 결정에 한국전력이 상승 탄력을 받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결과 발표 브리핑이 진행되는 동안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금요일 오전 브리핑에서 건설 재개 59.5%, 중단 40.5%의 결과로 신고리 원전 5, 6호기의 건설 재개를 권고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원전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 한국전력 종목의 오늘장 주가 흐름입니다. 현재 오늘도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2% 상승한 41,600원에서 오늘장 출발 구간에서의 주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마감 동향과 함께 전거래일 특징주 4가지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일 아시아 증시는 대부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니케이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전장 대비 9.12포인트 오른 21,457.64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도쿄 증시는 엔화 약세에 힘입어 21년 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어서 대만 증시입니다. 대만 각권지수는 전장보다 31.41포인트 내리면서 1,728.88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대만 증시는 주요 기술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하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증시입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8.48포인트 오르면서 3,378.6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국 증시는 상하이 자유무역항 개발 소식 등 호재로 인해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아시아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 살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0월 23일 월요일 국내 시장 출발 상황 자세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는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시각에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먼저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9시 10분 구간입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지수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 코스피 지수는 2,500선 턱 밑까지 바짝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2,496.46포인트로 전거래일보다 0.28% 정도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오늘 오름세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0.6% 가까이 상승하면서 676.93포인트로 현재 양장 모두 오늘 상승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출발 구간에서 양장 지수 움직임부터 살펴봤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좋은 흐름 이어가면서 2,500선 가까이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역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업종과 종목들은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업종별 현황입니다. 네, 전거래일에는 보험과 전기전자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오늘 출발 구간에서는 현재 반반 정도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상승하고 있는 업종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계업종이 1.1%가량 오르면서 가장 크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승세 주도하고 있는 종목이 한온시스템입니다. 한온시스템이 4.41%가량 오르면서 14,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이어서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는 2.62%가량 오르면서 현재가 9,8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CS윈드입니다. CS윈드는 1.81% 상승폭 보여주면서 25,3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기전자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전자는 1.07%가량 현재 오름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상승세 견인하고 있는 종목은 아남전자입니다. 아남전자 현재 10.17%가량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2,545원입니다. 이어서 써니전자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8.69%가량 상승하면서 2,695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동나비엔이 2.92%가량 상승하면서 37,000원 기록하고 있고 SK하이닉스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2.2%가량 오르면서 83,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료정밀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정밀 업종은 현재 1.76%까지 상승폭 넓히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자세히 짚어보면 현재 미래산업이 4.31%가량 올라주고 있습니다. 현재가 24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뒤이어서 DI 종목입니다. DI는 3.1%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5,65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KC텍입니다. KC텍 2.78%가량 상승하면서 현재가 24,000원 선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통신업종이 가장 크게 낙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1.29%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현재 3대 통신사가 모두 파란불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SK텔레콤은 1.51%가량 밀리면서 26만 1,000원 선 기록하고 있고 KT 역시 0.83% 떨어진 29,700원에 이어서 LG유플러스 역시 1.12%가량 밀리면서 13,2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은행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업종은 0.92%가량 낙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종목 중에서는 두 가지 종목이 파란불 켜주고 있습니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인데요. 우리은행은 1.42%가량 밀리면서 17,350원에 기업은행은 1.03%가량 떨어지면서 14,4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철강금속 업종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금속 업종은 1.13%가량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세아제강이 낙폭 가장 크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2.01%가량 밀리면서 92,600원 선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건설업과 운수장비, 운수창고 업종 순으로 파란불 켜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움직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주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오늘 상승 출발한 모습입니다. 0.78% 전거래일보다 22,000원가량 오르면서 현재가 271만 4천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72%가량 오르면서 82,6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카카오는 현재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0.33%, 낙폭과 보합권 사이 거듭하면서 현재가 15만원 선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삼성전자 우선주 역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1.26%가량 오르면서 216만 8천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대차는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15만 1천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업종과 종목들 움직임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빨간불 켜고 있는 업종이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기타 서비스 업종이 가장 크게 올라주고 있는데요. 현재 1.35%가량 오름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크게 오르고 있는 종목은 오르비텍입니다. 오르비텍 현재 5.97%가량 상승폭 기록하면서 현재가 4,080원 선에서 형성돼 있습니다. 다음으로 크리스탈 종목입니다. 크리스탈 종목은 2.84%가량 오르면서 1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통업종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업종은 현재 1.18%가량 상승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카테아가 가장 크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6.31%가량 급등하면서 590원 기록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원익큐브가 3.39% 오르면서 1,83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디지털과 제약, 운송 부품, 비금속 업종 순으로 빨간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판 매체 업종이 1.73%가량 가장 크게 낙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짚어보면 현재 로엔 종목이 가장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3.29%가량 떨어지면서 현재가 10만 5,800원 선에서 형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이퓨처 종목입니다. 이퓨처는 0.59%가량 밀리면서 5,07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방송 서비스 업종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서비스 업종은 현재 0.9%가량 밀리고 있고 그중에서도 CJ 옷쇼핑이 1.43%가량 밀리면서 19만 2,500원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여기까지 코스닥 시장에서 업종들 움직임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현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디톡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디톡스 0.05%가량 밀리면서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44만 4천원 선에서 현재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로엔 종목 역시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3%대 넘게 밀리면서 현재가 10만 5,900원 선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미팜과 SK머티리얼즈는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코미팜은 1.89%가량 오르면서 37,650원 기록하고 있고 SK머티리얼즈는 0.39%가량 상승하면서 현재가 17만 8,4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컴투스 종목도 오늘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3.92%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신작 출시 기대감으로 52주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현재가 13만 5,300원입니다. 반면에 바이로메드는 0.63%가량 밀리면서 12만 6천원 선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업종과 종목들 움직임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어서는 현재 시각 투자자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나무 앵커 수급 흐름 전해주시죠. 오늘 오전 출발 구간에서 주요 투자자들의 수급 동향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은 616억 원, 외국인은 190억 원가량 순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 투자자들은 863억 원가량 매도 우위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238억 원가량 물량 담고 있고 외국인이 187억 원, 기관이 40억 원가량 매도 우위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시장입니다. 오늘 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이 2,511계약 정도 덜어내고 있는 반면 개인이 863계약 그리고 기관이 1,822계약 정도 매수 우위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수급 동향 살펴봤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 외국인은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 기관 역시 팔자세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마감까지 상승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시장 개장 분위기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짚어보는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증권가에서는 어떠한 종목들 주목하고 있는지 리포트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고지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 리포트 본격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NH투자증권에서 나온 카카오에 관한 종목 리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아직도 보여줄 것이 많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카카오톡의 가치에 관한 내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17년에 이어서도 내년인 2018년까지 카카오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8년 매출액은 2조 2,100억 원, 영업이익은 2,359억 원, 당기순이익은 1,394억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수익화가 원활하지 않았던 메신저 카카오톡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이 구체화되면서 카카오의 가치에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카카오의 수익화는 크게 오늘 세 가지 영업 부문에서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게임과 광고 그리고 교통사업 부문의 긍정적인 모멘텀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를 둘러싸고 긍정적인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리포트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멘텀으로는 첫 번째로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빅히트를 기록한 배틀그라운드의 국내 퍼블리싱이 빠르면 11월 중에 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타겟 마케팅이 적용된 어디언스 바잉의 새로운 모바일 광고 플랫폼 모멘트 서클이 11월 20일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카카오티로 변경된 카카오택시의 수익화가 2018년에는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카카오 모빌리티와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와 포도트리,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등 자회사의 가치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리포트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카오를 둘러싼 긍정적인 이슈들을 감안할 때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하고 또 목표 주가는 기존 12만 5천 원에서 19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 살펴본 카카오의 현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카오 종목의 오늘장 출발 구간 주가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도 0.3%에서 0.7% 사이의 상승폭을 가져가지고 있습니다. 1,000원가량 상승하면서 15만 1,000원 선에서 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카카오 종목의 주가 흐름 체크해봤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로 교보증권의 리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 디스플레이에 관한 종목 리포트입니다. 먼저 3분기 실적과 내년 매출액에 관한 내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분기 일진 디스플레이의 매출액은 약 620억 원, 영업이익은 62억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갤럭시 S8에 이어서 갤럭시 노트 8에도 포스터치가 새롭게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올해 전사 매출액은 약 2,5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10억 원으로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2018년 매출액은 3,537억 원, 영업이익은 373억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갤럭시 A 시리즈에도 역시 포스터치가 함께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포스터치 수요량을 올해 7천만 개, 내년에는 1억 5천만 개, 그리고 내후년에는 2억 5천만 개 등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파이어 부문의 자산 감액 처리로 현재 가격대에서도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같은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인곳의 가격 인상은 대부분 이익으로 기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년 실적 추정에는 강력한 모멘텀인 신규 전면 포스터치 그리고 OLED 터치 실적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진 디스플레이의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용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 디스플레이의 주가는 상반기 실적 턴어라운드와 함께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후 차익 미물 출회와 IT 업종의 하락세와 함께 조정세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전면 포스터치 탑재와 중국 OLED 온셀 터치의 시장 진입 기대감으로 주가 멀티플이 동종업종 대비 높았던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가는 전면 포스터치 및 온셀 터치가 반영되지 않은 내년 실적 추정 하단 기준으로도 PER 8.2배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전면 포스터치와 OLED 온셀 터치 실적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가세될 것으로 가정하게 되면은 현재 주가는 과도한 주가 하락으로 리포트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중국의 BOE가 중소형 OLED를 화웨이에 공급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초기 수율 불안 등으로 본격적인 양산은 내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이 일진 디스플레이의 중국 온셀터치 시장 진입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진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진 디스플레이는 3개 이상의 중국 OLED 패널 회사와 접촉 중이라고 하는데요. 가시화시 첫 해부터 2천억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전면 포스터치는 내년 상반기에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종 업종 대비 주가 프리미엄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포트에서는 투자 의견을 매수로 목표 주가는 15,000원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살펴본 일진 디스플레이의 현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재 주가 흐름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18% 정도 낙폭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110원 정도 빠지면서 9,200원 선에서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진 디스플레이 종목 주가 흐름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부증권에서 내놓은 롯데칠성에 관한 종목 리포트입니다. 맥주 비용 증가, 실적 부진 전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 영업 현황에 대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포트에서는 먼저 음료와 소주 부문에 대해서 짚어주고 있습니다. 7월과 8월 탄산음료의 매출은 전년 수준을 유지 중이며 주스는 4에서 5%의 매출 하락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특히 커피도 7월에서 8월 매출은 전년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생수는 3에서 4%가량 성장하고 있지만 성장률이 둔화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어서 차의 경우 우엉차류가 성장하면서 생수 수준으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에너지 음료의 경우 소폭 역신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수출은 연간 200억 원 정도인데 약 50%가량의 감소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음료 시장의 매출 부진과 중국의 악영향 그리고 원가 부담의 상승, 판촉비 증가 등으로 음료 부문의 영업이익은 3분기 이익이 감익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소주는 5% 수준의 양호한 매출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수도권에서 시장 성장의 상승세가 이어가고 있고 2016년 낮은 기저로 인해서 전체 소주 시장이 약 3%가량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한 매출 성장의 원인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방 소주 시장에서는 무학과 보해 등의 부진으로 진로의 소주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먼저 음료 부문과 소주 부문에서의 영업 현황을 점검해 봤습니다. 이어서 맥주 부문과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맥주 제품 중 피츠는 초기 유통 채널 입사로 긍정적인 매출을 기록하고 있지만 반대로 클라우드의 매출은 상응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합니다. 2016년 클라우드의 매출액은 910억 원 수준이고 피츠의 9월까지 매출은 260억 원 수준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피츠의 판매처가 주로 유흥점이고 매출액에 연동한 판촉비 투입이 추정된다는 점입니다. 클라우드와 피츠의 합산 매출은 1,200에서 1,400억 원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맥주의 영업이익은 감가상각비 350억 원을 감안하면 상당한 연간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2018년 예상 실적에 추가적인 감익 가능성이 있다고 리포트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서초동의 부동산 가치가 높지만 문제는 맥주를 중심으로 한 영업이익의 부진이라고 꼽고 있습니다. 재상장 후 사업회사의 강한 주가 모멘텀이 발생하기는 어렵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의견은 홀드로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175만 원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세 번째로 롯데칠성 종목까지 리포트 내용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종목 리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내놓은 SK텔레콤에 관한 종목 리포트입니다. 먼저 3분기 실적에 관한 내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연결 매출액은 4조 3,200억 원, 영업이익은 4,200억 원가량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리포트에서는 기존 추정치와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9월 신형 단말기 출시 이전의 재고 처리 때문에 3분기에는 마케팅 비용이 기존 추정치보다 소폭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지분법 이익 덕분에 지배순이익은 7,109억 원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연결 영업이익은 7.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꾸준한 매출 증가와 안정적인 마케팅 비용 지출, 그리고 자회사 SK플래닛의 실적 개선, 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 등으로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는 분석입니다. 2017년 연결 영업이익은 1조 6,600억 원, 지배순이익은 2조 6,500억 원으로 18년도의 연결 영업이익은 1조 7,800억 원, 지배순이익은 2조 8,400억 원으로 각각 예상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2017년과 2018년 영업이익과 매출액부터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SK텔레콤 CEO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자급제 논의가 진행된다면 통신사에는 중립 또는 긍정적인 이슈라고 하는데요. 유통보조금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5G 조기 상용화 노력과 주파수 비용 분담을 통해서 통신비 경감 여력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고 합니다. 가능성을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논의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리포트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SK텔레콤의 연결 영업이익은 2017년에 7.9%, 2018년에는 7.5%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기말 배당 수익률은 3.36%로 경쟁사 대비 높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 지분법으로 SK텔레콤의 2017년 순이익은 전년 대비 58.5%가량 개선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의견들로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33만 원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본 SK텔레콤의 현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SK텔레콤의 오늘장 주가 흐름입니다. 현재 오늘장에서 1.13% 정도 낙폭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차세대 와이파이 기술을 개발했다는 호재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3,000원가량 빠진 26만 2천원 선에서 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종목까지 주가 흐름 체크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리포트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현재 구간 양시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개장 특징주 알아보는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오늘 오전에 눈에 띄었던 개장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항공우주 종목입니다. 네, 오전장부터 한국항공우주가 약보합세를 달리고 있습니다. 먼저 자세한 현재가 차트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오전장 9시 39분 구간입니다. 한국항공우주 0.34% 내린 58,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증권가는 불확실성 해소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 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 상장 폐지 우려가 말끔히 해소됐다며 지난 8월 14일 제출한 반기 보고서에 회계법인 적정 의견 제시와 함께 그동안 악재로 우려됐던 상장 폐지 이슈가 해소되면서 이제는 본업의 진행이라는 본질적 이슈만으로도 이 한국항공우주를 바라볼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목표 주가의 경우 유진투자증권은 6만 원, 하이투자증권은 6만 3천 원, 또 유한타증권은 5만 7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계속해서 신라젠입니다. 이 오전장부터 신라젠이 6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을 켰습니다. 계속해서 뚜렷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현재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전장 신라젠입니다. 여전히 4.42% 좋은 흐름 보여주면서 5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신라젠은 미국 리제네론과 신장암 치료제를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신장암 치료제가 임상 일상을 시작한다는 소식이 최근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신라젠과 미국 리제네론은 임상 일상을 공동 진행하기 위해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경제매체는 회사 관계자 말을 이용해서 최근 리제네론과 임상 일상 디자인을 마쳤고 이르면 올해 첫 환자 등록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입니다. 네, SK하이닉스가 오전장부터 빨간불을 켜면서 이틀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세 번째 종목 SK하이닉스입니다. 네, 2.59% 오른 83,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 3분기 영업이익이 4조 원에 육박한 3조 8,27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디램 가격의 고공행진과 또 일본 도시바 메모리 사업부 지분 인수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SK하이닉스는 4분기에도 이 실적 신기록 행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트와이스의 일본 진출 흥행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오늘 오전장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주가 확인해 보시죠.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4.07% 오른 1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 JYP 엔터테인먼트의 인기 걸그룹인 트와이스가 발매한 첫 일본 싱글이 발매 당일 역대 최대 판매량을 기록했고 음반 초도 물량이 30만 장에 육박했다는 소식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언론 보도대로 일본 첫 싱글 앨범이 이 30만 장까지 판매된다면 첫 앨범부터 동방신기를 넘어서 한국 아이돌 중 이 사상 최대 싱글 앨범 판매량이 될 것이라며 이 트와이스의 가파른 일본 수익화 과정으로 2018년 실적 추정치를 상향한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눈에 띄었던 오전장 특징주 4가지 종목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또 오전장에 눈에 띄고 있는지 양시장 상위 종목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상승률 첫 번째 종목 코오롱글로벌 우선주입니다. 전일 대비 23.66% 오르면서 길게 양봉을 뽑아주고 있습니다. 현재가 27,800원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아남전자입니다. 11.04% 오른 25,0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2,5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종목입니다. AMP 종목 9.26% 오른 1,180원에 거래 중에 있고요. 전일 대비 100원가량 상승한 모습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락률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청우컴넷입니다. 5.34% 내린 3,10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75원가량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한전기술입니다. 네, 이 시각 26,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등락률 3.96%가량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전 KPS입니다. 3.83% 내린 43,900원에 거래 중에 있습니다. 네, 이어서 동아타이어입니다. 전일 대비 1,050원가량 하락한 모습 시연해주고 있고요. 현재가 25,600원에 출발합니다. 등락률은 3.94%가량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한진중공업입니다. 3.47% 내린 3,75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률 첫 번째 종목, 눈에 띄는 종목이 보이고 있습니다. 세원 종목 상한가 14,450원에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제스타입니다. 16.67% 오른 1,29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전주 대비 185원가량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코데스컴파인입니다. 15.54% 오른 2,645원에 거래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360원에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FNS테크입니다. 전일 대비 13.14% 상승한 모습 보여주면서 9,730원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앱콜론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입니다. 10.10% 오른 33,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상승률에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하락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EM코리아입니다. 16.11% 내린 2,655원에 출발하고 있고요. 네, 전일 대비 510원가량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엔터메이트입니다. 전주 대비 16.32%가량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부터 2,595원에 출발하고 있으면서 네, 계속해서 하락률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한국큐빅입니다. 13.75% 내린 3,0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전주 대비 480원가량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기술투자입니다. 전일 대비 8.04% 내림세 이어가면서 2,345원에 계속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략 내비게이션 시작합니다.
전략 내비게이션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어떠한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 리포트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금융그룹의 리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대내외적 이벤트와 증시 전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 시장은 2450포인트대 안착을 시도하는 중립 수준의 주가 흐름이 전개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국내외 증시 포커스는 3분기 실적 변수와 차기 연준 의장 인선 논의에 집중될 것이라는 게 오늘 리포트의 전망입니다. 현재 코스피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49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가량의 호실적을 시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9월 말에 50조 2천억 원 대비했을 때는 완만한 실적의 눈높이 하향 조정 시도가 전개 중에 있고 글로벌 증시의 최고 수준의 개선세를 구가하던 이익 수정 비율 역시 3분기를 기점으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는 점은 이번 주 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3분기 실적 변수에 대한 시장 투자가들의 상반된 평가는 실적 변수를 확인한 뒤 대응하고자 하는 관망 심리로 파급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합니다. 결국 이번 3분기 실적 시즌은 국내 증시의 연말 랠리 가능성을 시험하는 시금석으로 기능할 것이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번 주 시장에 대해서 코스피 2450선대에서 2500포인트대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경기지표 호조와 관련된 이야기들 조금 더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증시는 글로벌 경기 지표의 호조와 정책, 정치 불확실성 완화에 환호를 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최근 연준 통화정책 조기 정상화와 차기 연준 의장 인선 관련 우려를 반영하면서 뚜렷한 방향성과 색깔을 찾기 어려운 일희일비 주가 행보가 관찰되고 있다는 리포트의 설명입니다. 특히 글로벌 경기 환경은 순환적 회복세를 넘어서 구조적 선순환 사이클 진입을 모색 중인데 반해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환경은 장기 금리 반락 전환과 함께 차기 연준 의장 지명 리스크와 결합해서 시장의 경계감을 한껏 자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차기 연준 의장 지명과 관련한 현재 판도는 파웰 현 연준 이사와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간의 각축적 손에서 준칙에 기반한 통화정책과 연준 보유자산의 적극적인 축소를 주장하는 테일러 교수가 가세한 형국이라고 합니다. 파웰과 옐런 현 연준 의장을 제외하고는 하마평에 오른 인사 모두 다분히 매파적 색채가 우세하다는 점이 시장의 고민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단기 주가 변동성 확대기를 US 매크로 플레이, 실적 모멘텀, 외국인의 러브콜 겸비 투자 대안에 대한 중장기 시각화에서 저점 매수의 호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리포트의 설명입니다. 이익 성장성과 밸류, 배당 메리트를 겸비한 코어 IT, 글로벌 금리 상승기 안전지대의 투자 대안인 금융, 국제유가 상승과 배당 모멘텀이 기대가 되고 있는 정유화학, 미국의 설비 투자 슈퍼사이클 진입에 따른 기계업종의 환골 탈퇴 가능성 등이 이러한 국면에서 전략 대안으로 꼽고 있다고 리포트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 단기적으로 주가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시점을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라는 리포트의 내용 살펴봤습니다. 추천 종목들 움직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증권가 시각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장 지수 모두 현재 빨간불 켜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는 0.16%가량 오르면서 2492.12포인트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닥은 상승폭 출발 구간에서보다 조금 넓혔습니다. 0.56%가량 상승하면서 676.7포인트에서 거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현재 시각 투자자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수급 흐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9시 50분 구간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양장에서의 투자자별 수급 동향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수폭을 키워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348억 원가량 담아내고 있고 기관이 1317억 원 매도 우위, 개인은 832억 원가량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현재 개인이 281억 원가량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매수폭은 조금 줄여나간 모습입니다. 외국인이 245억 원 덜어내고 있고 기관이 20억 원가량 물량 덜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매도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은 매도폭을 줄여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선물시장입니다. 현재 개인이 438계약 정도 담아내고 있고 기관이 3,198계약 많이 담아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이 3,353계약 정도 매도폭을 조금 더 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 출발 구간에서 수급 흐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증시온에어 일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 3분기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 3곳 이상이 추정한 상장사 240곳의 4분기 영업이익은 48조 7,255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한 달 전 추정치보다 0.87% 오른 수치인데요. 이번 주에 이어질 30개 이상 기업들의 실적 발표 역시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아침 장 시작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